한때 전국에 7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연매출 1,000억 원을 찍었던 보쌈의 제왕 놀부. 그런데 지금은 절반 이상이 사라졌고 예전 같은 존재감은 찾기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수년간 방황 끝에 결국 다시 매각된 놀부. 도대체 놀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잘 나가던 1세대 프랜차이즈를 무너뜨린 1,200억 원짜리 충격의 진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놀부의 시작은 1987년 서울 신림동의 5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창업자 부부였던 김순진, 오진권 두 사람은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끝에 보쌈이라는 아이템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만 해도 보쌈은 고급 음식이었지만 놀부는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2,500원. 당시로선 파격적인 가격이었죠. 이른바 가성비 미친 보쌈집이라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줄이 길게 늘어섰고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골목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5평 작은 매장은 어느새 40평으로 훌쩍 커졌고 그 사이 놀부 보쌈이라는 브랜드로 특허도 출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순진 대표가 직접 놀부 보쌈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배달도 다녔다고 하는데요. 놀부는 그 인기에 힘입어 빠르게 확장에 나서면서 1991년 국내 한식 프랜차이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메뉴의 표준화, 인테리어 통일, 고객응대 매뉴얼 등 지금은 당연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국내 외식업계에 처음으로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놀부는 1세대 프랜차이즈의 교과서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놀부는 또 하나의 히트 브랜드를 선보입니다. 바로 놀부 부대찌개인데요. 보쌈과 부대찌개 이 두 가지를 핵심 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부는 해외 1호점도 말레이시아에 세우며 한식 세계화에 도전하였고 항아리 갈비, 소뚜껑, 삼겹살 이 같은 다양한 브랜드를 빠르게 론칭하면서 2000년대 중반까지 전국적으로 700개가 넘는 가맹점을 확보하며 외식업계의 왕좌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놀부의 운명은 2011년 글로벌 사모펀드 모건 스탠리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놀부를 무려 1,114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수가 문제였습니다. 당시 놀부의 순자산은 252억 원, 자기 자본은 174억 원 수준이었는데 4배에서 6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를 해버린 거죠. 인수 금액 중 약 862억 원은 영업권으로 그리고 365억 원은 인수금융 대출로 처리되었는데 이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놀부 본사에 전가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즉 투자자는 회사를 인수했지만 그 빚은 회사가 떠안는 구조. 바로 레버리지 인수라고 불리는 방식이었고 외식업처럼 경기 민감도가 큰 업종에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자 내는데 더 많은 돈을 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모펀드는 빠른 수익 회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놀부는 기존의 보쌈, 부대찌개 중심에서 갈비, 통닭, 분식, 설렁탕 등 무려 33개에 달하는 브랜드를 새롭게 론칭합니다. 겉보기에야 다양해 보일지 몰라도 문제는 브랜드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놀부가 도대체 무슨 회사야?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놀부라는 브랜드를 기억해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떠올리는 비율은 급감했습니다. 가맹점주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본사는 브랜드만 늘려놓고 관리 인력과 품질 관리는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결국 고객 불만이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들고 가맹점 이탈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14년까지는 그래도 매출이 유지됐지만 그 이후에는 매출이 급격히 하락세를 보입니다. 2016년에는 연 매출 1,030억 원, 2021년에는 연 매출 403억 원, 이러다 보니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됐고 매년 50개 이상의 매장이 폐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국 700개 매장 규모였던 놀부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보쌈 매장 160개, 부대찌개 매장 320개만 남았습니다. 결국 모건 스탠리는 놀부를 1,200억 원에 인수한 지 10여 년 만에 단 200억 원에 다시 MB홀딩스 컨소시엄에 매각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모펀드의 실패 사례로 회자되죠. 이제 놀부는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억 속 브랜드로 남게 될까요? 같은 시기 경쟁 브랜드들은 달랐습니다. 원할머니 보쌈은 스토리텔링을 강화했고 신생 브랜드들은 소형 매장과 배달 중심의 구조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한편 놀부는 그동안의 강점이던 대형 매장 중심 전략을 유지했지만 배달 중심, 소형 매장 선호 트렌드가 강해지면서 전략 조정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MZ세대의 입맛은 기존의 무거운 한식보다는 간편하고 캐주얼한 메뉴로 옮겨갔고 놀부는 이 변화의 흐름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한때 놀부 부대찌개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진한 국물 맛과 푸짐한 양 혼자 먹어도 든든했던 그 메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주변에서 놀부 매장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보였던 간판이 이제는 점점 보기 힘들어졌죠. 놀부가 다시 도약하려면 초창기 브랜드의 강점이었던 보쌈과 부대찌개처럼 확실한 정체성과 경쟁력을 가진 메뉴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에게 놀부는 이거다 하고 기억될 수 있는 선명한 이미지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프랜차이즈 확장보다 먼저 내부 품질 관리나 브랜드 관리 시스템을 탄탄하게 정비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식업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신뢰와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한 산업이니까요. 익숙했던 맛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예전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보쌈 프랜차이즈 놀부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모펀드의 인수 방식이 문제였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브랜드 전략의 실패였을까요? 그리고 놀부가 예전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